네, 오늘은 어떤 강의를 할 거냐면은 지난 시간에는 원래 이번 강의 때 공통적인 파라미터랑 에러 코드를 처리하려고 했는데 만들다 보니까 페이징 처리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징 처리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게시판을 만들거나 웹페이지를 프론트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페이징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흔히 게시판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아래 숫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오키 사이트에 가서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이 아래 숫자로 되어 있는 부분 1, 2, 3, 4, 5 있죠? 그래서 해당 페이지에 가면은 해당 페이지에 맞는 이제 글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페이지네이션인데, 어디서는 페이지네이션이라고 부르고 페이징이라고도 부르고요. 저희도 이제 투두리스트에서 그 페이징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화면을 만들었는데 도커로 다운받으신 그 화면을 실행시켜 보시면은 이제 요런 화면이 보일 거예요. 이제 다시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저도 도커로 한번 켜볼게요. 도커로 키는 걸 까먹긴 했는데, cmd에서 일단 GitHub 들어가서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 있는 링크에서 그 투두리스트 GitHub에 들어가셔서, 제가 새로운 버전 서버 개발자 7 버전을 올렸기 때문에 받으신 다음에 제가 이미 폴더가 있어가지고 지울게요. 도커는 아마 이전 강의로 다 설치를 하셨을 거고, 하나가 더 있네. 그냥 압축 풀게요. 그냥 투두 리스트 마스터라는 게 생겼을 것이고, 압축을 풀면은 여기 투두 리스트에 도커 파일하고 도커 컴포즈가 있거든요. 도커 파일은 사실 필요 없고 도커 컴포즈로 실행시키는 건데, 일단 경로로 가서 다운로드, 이게 맞나? 도커 컴포즈 업D 맞네요. 도커 컴포즈 업D를 해서 도커 컴포즈 PS를 치시면은 지금 실행되고 있죠. 3001번 포트로. 그럼 저는 이제 웹스토어문 끄고 127 3001번으로 들어가면은 이 페이지가 나오죠. 다행히 안 까먹었네요,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제 2까지 했고, 이제 예제 3 실습 3을 할 건데, 예제 3을 눌러보시면 여기 화살표가 있어요. 제가 페이징 처리 때문에 이게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버전부터 이제 로그인 한 아이디로만 투두가 나와요. 예를 들면은 아마 그냥 ABCD로 로그인을 하시면은 아무것도 안 나올 건데, i주라고 로그인을 하시면 비밀번호 아무거나 입력하시면 됩니다. 로그인하면 이제 보이거든요. 지난 시간과 다른 점이 여기 투두 이름이랑 사용자 이름이 보인다는 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만들 거는 이 로그인한 아이디를 가지고 투두 리스트를 조회하고 삭제하고 생성하고 업데이트하는 거를 할 거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페이징을 할 건데, 이제 이 페이지, 저는 한 페이지에 10개씩만 보여주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추가하면은 이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번호로 추가를 할게요. 5번 추가하고 6번 추가하고 7번 추가하고 8번 추가하고 9번 추가하고 10번 0까지 추가했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10개가 됐으니까 11번째부터는 여기에 생성이 안 돼요. 11번째 안 보이죠? 12번째 안 보이고 13번째 안 보이고, 대신 이제 다음 페이지를 누르면 이제 보여요.
그래서 지금 페이징이 숫자는 없지만 그냥 다음으로 가기, 이전으로 가기, 이후로 가기만 구현해 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1번부터 10번까지 보이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11번부터 20번까지 보이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페이징 처리를 서버에서 해서 데이터를 내려줄 거예요. 실습 3에 가면은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찔러야 되는 게 있고, 뭐 지금 누르면 서버가 안 켜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 서버 개발자 그 git 파이썬 소스를 다운받는데, 하실 분들은 이 서버 개발자 6 브런치를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냥 된 코드를 보고 싶다 싶으신 분은 서버 개발자 언더바 7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6으로 일단 체크아웃을 해볼게요. 이제 6으로 가면 바뀌는, 이제 수정된 게 없는 버전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구현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페이징을 구현하기 전에 이제 페이징 설명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오랜만에 이렇게 패드를 꺼낼게요. 그래서 이 페이징이 제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은, 웬만한 API를 개발할 때 있어서 페이징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특정 시점의 데이터를 조회하는 거면 페이징이 필요 없겠지만, 대부분 이제 목록을 조회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목록을 조회하는 거를 히스토리를 조회한다고 보통 말을 하는데, 왜냐면 과거 내역을 다 조회하는 거니까. 그렇게 히스토리를 조회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 개의 글이 나올 것이고, 이제 여러 개의 글을 대부분 한 번에 다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페이지 처리를 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게시판 같은 경우 게시글이 많으면은 한 번에 볼 수가 없으니까 한 페이지에 몇 개, 한 20개씩, 10개씩, 20개씩 나눠가지고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대부분 프론트 개발자가 프론트에서 그냥 페이지를 구현할 때는 그냥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를 쓰면은 그냥 거기서 알아서 다 계산해서 각 페이지당 몇 개의 글이 있는지 설정해주면은 알아서 잘라줘요. 근데 이제 클라이언트랑 서버랑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이 페이지에, 내가 지금 요청하는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서버로 넘겨주고, 서버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사용자에게 어떤 데이터를 내려줘야 되는지 찾아가지고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티키타카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사이트마다 달라요. 사이트마다 다르다는 거는 이제 회사마다 그 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페이징 처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식으로 해야 효과적인지 알고 있어야지 협업이 편하거든요. 제가 이번 투두 리스트에서 할 거는 그 페이지 번호는 없어요. 대신 이전 페이지로 가기, 다음 페이지로 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웹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조회하는 거에다가 입력 필드에 페이지 번호가 있긴 있네. 페이지 번호가 있긴 있어요. 입력 필드에 페이지 번호를 입력하면은 출력할 때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지 여부를 서버에서 내려줘요. 이제 제가 만든 투두리스트에서는 페이징 처리를 이 페이지 번호랑 맨 마지막 페이지 여부만 가지고 해요. 그럼 이 두 개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저희가 만약에 30개의 글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30개의 글이 있는데 저희가 한 페이지에는 10개를 보여줄 거예요. 1페이지는 10개. 그럼 3개 페이지가 나오겠죠? 그럼 클라이언트는 처음에 조회할 때 무조건 첫 페이지니까 페이지 1을 올릴 거예요. 내가 요청하는 페이지 번호는, 페이지 넘버는 1이야 하고 올리겠죠? 그럼 서버는, 이게 클라이언트고, 여기 서버는, 글씨 너무 못 쓰네. 이 페이지 1번인 걸 보고, 페이지 1번을 요청했으니까 나는 첫 번째 글부터 10번째 글까지를 보여주면 되겠다 해서 이거를 내려줘요.
그런데 서버 데이터가 나는 30번째까지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이 첫 번째 페이지가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is last 페이지가 false야. 그러니까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니까 클라이언트에서는 다음 조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는 이 is last 페이지를 보고 아, 내가 다음에 2번을 날려도 되는구나, 2번 페이지를 날려도 되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다음 조회를 해서 2번 페이지를 날렸어요. 그럼 서버에서도 다시 계산해서 11번째 글부터 20번째 글을 내려주겠죠? 그리고 마지막 글이 아니니까 30번까지 있으니까 이건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야. 그럼 다음 조회를 또 할 수 있다는 건 클라이언트가 알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전 조회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나는 1번 페이지부터 왔으니까 당연히 1번 페이지의 존재를 알겠죠? 그래서 3번 페이지를 보내면은 이제 서버에서는 21번부터 30번째를 보내주고 이제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죠? 저희 30번까지밖에 안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라스트 페이지 true를 내려줘요. 그럼 클라이언트가 이 true를 보고 나 이제 다음 페이지가 없네 해서 다음 페이지를 버튼을 비활성화를 시켜요. 그럼 다음 조회가 안 되겠죠? 이전 조회는 되겠죠? 왜냐면 난 2번에서 넘어왔으니까 2번 페이지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투두를 구현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방법이 있는가 반면 똑같은 방법으로 페이지 넘버는 그대로 넘겨주는데 페이지 넘버 플러스 이제 이게 마지막 페이지냐가 아니라 has next 뭐 비슷한 거죠. 다음 페이지가 true냐 false냐를 내려주는 거예요. 뭐 저랑은 좀 반대죠. 이번 페이지가 마지막이냐를 내려줄 것인가 아니면은 다음 페이지가 있냐 없냐를 내려줄 것인가. 뭐 둘 다 똑같은 의미예요. 또 이런 방법이 있고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내가 조회한 아이디 last object id라고 할게요. object id 내가 마지막으로 조회하는 아이디를 주면은 이제 서버에서는 그 마지막으로 조회한 아이디부터 10개를 주는 거예요. 플러스 10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만약 똑같이 30개가 있다고 칠게요. 똑같이 30개가 있다고 치면은 얘가 마지막 조회한 게 첫 조회에서는 무조건 0으로 올려요. 이 0으로 보내주면은 이제 나는 처음이라는 걸 알고 서버는 처음이라는 걸 알고 처음부터 10번째를 줘요. 처음부터 10번째를 주면은 이 10개 중에 마지막 게 10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내가 마지막에 받은 거는 10번이야. 그럼 10번을 올려주면은 서버에서 클라이언트가 이전에 조회한 마지막 번호는 10번이니까 내가 11번부터 주면 되겠다. 그래서 11번부터 20번을 줘요. 그럼 이제 클라이언트가 11번부터 20번까지를 받았는데 20번이 내가 마지막 받은 거니까 20번부터 줘라고 하면은 이 서버는 또 21번부터 30번까지 주겠죠? 대신 이 아이디도 그 다음 데이터가 더 있는지는 줘야 돼요. 서버에서 has next는 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조회한 마지막 번호는 이 클라이언트가 알고 있지만 서버의 다음 페이지에 유무가 다음 데이터가 더 있는지 유무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조회한 아이디랑 has next를 가지고 페이징 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기존에 저희가 앞에서 설명했던 페이지 넘버와 다른 점은 이 페이지 넘버 같은 경우는 이 페이지 넘버에 그 페이지를 넘길 때 그 사이에 추가되는 것들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는 반영을 못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페이지 번호 1번에는 1번부터 10번이 있을 거고 2번에는 11번부터 20번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1번을 조회하고 나서 클라이언트가 1번을 조회하고 나서 2번을 조회하는 사이에 사용자가 이 데이터를 하나 추가했어요. 그러면은 새로 들어온 데이터가 최신 데이터니까 이게 1번이 되겠죠? 이게 new 데이터가 1번이 될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던 1번부터 10번 데이터가 이게 하나씩 밀리겠죠? 1번은 2번이 되고 2번은 3번이 되고 해가지고 10번은 11번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밀려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지금 첫 번째 조회했을 때 1번부터 10번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데이터가 하나 추가돼서 가지고 있는 건 2번부터 11번이란 말이죠. 근데 그때 클라이언트가 2번 페이지를 조회했어요. 클라이언트가 나 2번 페이지 줘, 2페이지 줘 라고 조회했으면은 서버는 2번 페이지 같은 경우는 11번부터 20번이잖아요. 그럼 11번부터 20번을 줘요. 근데 11번부터 20번을 주게 되면은 아까 처음 조회했던 10번이 사실은 데이터가 하나 추가되면서 11번이 됐잖아요. 그럼 11번이 또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가 중복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상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게 게시판 같은 경우는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게시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개의 글이 있고 1, 2, 3, 4 페이지가 있으면은 1번 누르면 이 10개 나오고 또 2번 누르면은 이제 이게 없어지고 새로운 10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첫 번째 거랑 이 끝에 거가 똑같은데 사용자가 모를 수는 있어요. 근데 요즘 모바일 같은 서비스를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모바일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다가 이 아래 더보기, 이 더보기를 누르면은 아래 리스트가 더 추가되는 형태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지금 1번부터 10번이 나왔는데 더보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11번부터 20번이 나와야 되죠? 근데 중간에 데이터가 하나 추가돼가지고 사실 20번이 11번으로 밀려났어. 그러면은 여기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랑 요 데이터랑 요 첫 번째 있는 데이터가 똑같은 데이터겠죠? 그러면 사용자가 보기엔 되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이럴 수가 있고 반대로 하나가 삭제돼. 만약에 10번이 삭제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11번이 10번으로 가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가 유실돼요. 조회할 때. 그래서 만약에 실시간으로 막 자주 바뀌는 데이터를 페이징 처리할 때는 페이지 번호로 하기보다는 가장 마지막에 조회한 그 ID 값, 키 값으로 하면은 서버에서도 그 키 값 다음으로 데이터 내려주면 되고 클라이언트도 쉽게 키 값 찾아가지고 가장 마지막 데이터 키 값 찾아가지고 올리면 되고.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 필드 같은 건 보통 이렇게 되고 있고 또 사이트마다 다른 거는 저희가 만약에 REST 통신을 할 경우는 이 페이지 넘버 같은 페이지 넘버나 페이지 아이디 같은 거를 바디 영역에 올릴 건지 바디 영역, 그러니까 데이터 영역에 이 페이지 번호를 왔다 갔다 할 건지 아니면은 공통 헤더로 빼가지고 그 헤더에서 처리할 건지 뭐 어디는 또 뭐 헤더로 처리하고 어디는 바디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실제 업무에서 가봐야지 내가 어떻게 쓸 줄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대신 여러분이 페이지 처리를 할 때 이런 방법들이 있고 어떻게 할 때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떻게 할 때는 이걸 처리 못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어딜 가서든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론을 일단 잡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 코드를 보면은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투두를 조회할 때 이제 사용자 아이디를 올릴 거란 말이죠. 페이징이랑 상관없이 사용자의 아이디를 이제 조회할 때 올릴 거예요. 페이지 번호랑. 그럼 우리는 그 사용자 아이디에 해당하는 투두 리스트만 내려주면 되고요.
그리고 페이지를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소스를 보면은 기존에 이제 저희 태스크 셀렉트 소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올라오는 대로 그냥 모든 태스크를 내려줬어요. 근데 이제는 사용자의 아이디가 올라오겠죠? 보면서 코드를 칠게요. id는 request.data.get user id. 왜냐하면은 여기 유저 아이디랑 페이지 넘버가 들어오니까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해서 페이지 넘버는 그럼 유저 아이디랑 페이지 넘버가 올라오겠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한번 로그 한번 찍어볼게요. 유저 아이디랑 페이지 아이디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일단 서버를 실행시키고 일단 로그인을 해야겠죠? 뭐 옛날에 뭘로 가입했는지 까먹었으니까 회원가입 할게요. 서버 7 134 회원가입 한 다음에 서버 7로 로그인 했어요. 어이구, 이건 서버 3이 아닌가? 73이 아닌가? 왜 이게 보이지? 이상하네. 이거 왜 4개가 보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아이디인가라서 그런가? 일단 서버 7로 조회를 하면은 서버 7에 대한 투두만 보여야 될 정상이거든요. 일단은 아까 4개가 왜 보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서버 7이 있어요. 그리고 투두를 만들어 볼게요. 서버 7 에러가는 아직 그걸 안 만들었구나. 아직 안 만들어가지고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거였군요. 당연히 전체가 나오는 거였군요. 죄송합니다. 다시 이 서버 7로 로그인을 하면은 저희가 이 찍어놓은 거 좀 구분하기 쉽게 올라온 유저 아이디는 이거고 올라온 페이지 번호는 자 다시 로그아웃하고 서버 71234 자 올라온 유저 아이디는 서버 7이고 올라온 페이지 번호는 빵번이죠. 그래서 유저 아이디가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회를 할 때. 그리고 올라온 페이지 번호가 빵번인데 여기서는 페이지 번호가 0번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 페이지가 0번이에요. 그러니까 첫 페이지 1번 페이지가 0번. 이거 항상 개발할 때 난제인데 그 서버에서는 보통 그 메모리 번지수나 뭐 그런 게 배열 같은 게 빵번부터 시작하는데 우리가 실제 리얼 월드에서는 첫 페이지가 먼저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코드에서는 빵번이 첫 페이지인데 리얼 월드에서는 첫 번째 페이지는 1페이지야. 이런 언밸런스가 좀 많아서 이게 뭐 개발자들끼리 얘기할 때는 뭐 상관이 없는데 꼭 기획자나 디자이너 분들한테 이거는 0번 페이지인데요 그러면은 0번 페이지요? 이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알아서 잘 컨버팅을 해서 이 사람이 개발을 잘 모른다 그러면은 1번 페이지고요. 만약에 개발자다 그러면은 이거 0번 페이지가 라고 말하면 됩니다. 아무튼 유저 아이디랑 페이지 넘버가 이제 올라오는 걸 봤는데 저희가 또 해줘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예제 3 같은 실습 3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셀렉트를 할 때 투두를 조회할 때 유저 아이디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실습 2는 안 올라와요. 실습 2도 유저 아이디가 없을 때도 잘 돌아가고 유저 아이디가 있을 때도 잘 돌아가게 저희 양쪽 다 커버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실제 운영에서도 실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도 만약에 그 기존에 운영 중인 서비스에 새로운 필드나 뭐 새로운 로직이 추가됐을 때 기존 서비스에 영향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예외 처리, if 문으로 분기 처리를 하거나 뭔가 예외 처리를 해서 둘 다 돌아가게끔 해줘요. 특히 요즘엔 모바일 서비스가 많다 보니까 이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시간에 버전업이 안 되잖아요.
스토어에 올리면은 스토어 배포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리고 사용자가 업데이트 무조건 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 이전 버전과 지금 버전 동시에 호환할 수 있게 코드를 짜주는 습관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저 아이디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저 아이디가 있거나 공백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실습 3인 거죠. 반대의 경우는 실습 2인 거죠. 실습 1일 경우에는 그냥 태스크 전체를 내어주면 돼요. 똑같이. 대신 실습 3인 경우에는 태스크가 태스크.오브젝트. 필터 건 다음에 유저 아이디는 유저 아이디겠죠? 이제 실습 3 같은 경우는 유저 아이디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유저 아이디로 이 투두를 찾아가지고 주는 로직이 추가된 거고, 기존 버전 실습 2에서 올라오는 경우를 대비해서 유저 아이디가 없을 경우는 그냥 전체를 주게 돼 있어요. 이러면 실습 3이랑 실습 2에서 다 조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페이지 처리를 해줘야 돼요. 페이지 처리는 조금 긴데, 일단 페이지 처리도 마찬가지로 실습 2에서는 페이지 번호가 안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페이지 번호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구분을 해야 돼요. 페이지 넘버가 있고 is not none이고, 페이지 넘버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페이지 번호가 있을 때죠. 실습 3 else 실습 2. 실습 2인 경우에는 뭐 따로 저희가 해줄 거는 없을 것 같고, 그냥 패스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패스. 실습 3의 경우 여러 가지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우리의 투두가 10개 이하인지, 즉 이 태스크스가 우리가 이제 사용자의 아이디에서 그 사용자 아이디로 만들어진 투두가 몇 개인지를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10개 이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첫 페이지만 있는 거죠. 그럼 사용자가 뭐 어떤 페이지를 조회하든 이 사용자는 어차피 첫 번째 페이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 짓도 안 해줍니다. 그냥 이 태스크 그대로 내려주면 돼요. 맞죠?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위에 해야 될 게 있는데, is last page, 아까 말한 이게 last page인지 아닌지를 저는 디폴트로 true로 해놓을게요. 그러니까 무조건 last page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to-do 리스트가 to-do 개수가 10개 이하면은 무조건 한 페이지로 끝나니까 last page겠죠? 그래서 뭐 하는 거 없이 넘어가고, 10개가 아니라 tasks count가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일게요. 1 플러스 페이지 넘버 곱하기 10보다 작을 때.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총 투두의 개수가 페이지 넘버 플러스 1 곱하기 10보다 작을 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조회하고자 하는 그 투두의 제일 마지막 번호보다 더 많이 있냐라는 소리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만약에 첫 번째 페이지를 조회하면 페이지 넘버가 0일 거잖아요. 페이지 넘버가 0이면은 요거를 계산하면은 0 플러스 1 곱하기 10이니까 10이겠죠? 그러니까 첫 페이지 번호 0을 조회하면은 우리는 1부터 10까지의 데이터를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 투두의 수가 이 10개, 마지막 이 10개 맥스보다 작은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 거랑 똑같은데, 이 페이지 번호가 0이 아닐 때, 페이지 번호가 만약에 1이다. 그러면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두 번째 페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1 플러스 1, 그러니까 2 곱하기 20 맥스가 2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넘버가 1이면 우리는 11부터 20번째 데이터를 내려줄 건데,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두의 개수가
20개보다 작은지를 검사하는 거죠. 만약에 20개보다 작으면은 이거는 마지막 페이지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투두 카운트 태스크.점 카운트가 30개야. 그러면은 20개보다 크니까 이게 라스트 페이지가 아니겠죠? 즉, 이 if문이 참이라면은 이거는 무조건 마지막 페이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태스크즈는 이 is last page는 true가 그대로 유지되고 대신 tasks를 바꿔줘야 돼요. tasks 페이지 넘버 곱하기 10부터 뒤에 끝까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if문에 걸린 거는 무조건 이게 마지막 페이지예요. 조회하는 마지막 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시작 페이지, 그러니까 0페이지일 때는 페이지 넘버가 0일 때는 데이터는 1부터 10이고 1부터 10인데 배열로 따지면 0부터 9겠죠? 이거 참 복잡하네. 그리고 페이지 넘버가 1이면은 우리는 10번부터 19번까지 데이터를 내려주면 되죠.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이 앞에 있는 게 페이지 넘버 곱하기 10. 페이지 넘버가 0일 때는 곱하기 10하면 빵이니까 빵이고, 페이지 넘버가 1일 때는 여기가 10이니까 10번부터 뒤까지 내려준다. 이 뒤에 배열 뒤에 이 두 번째 인자값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이게 마지막 페이지니까 다 내려줘봤자 10개가 안 넘을 거예요. 그쵸? 왜냐면은 이 if문에 걸린다는 거는 이게 마지막 페이지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10개만 내려주는 로직이 있고, 그것도 아니라면은 하나밖에 없죠. 다음 페이지가 더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 is last 페이지는 false고요. 이게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니까. 그리고 태스크즈도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위에 거랑 다르게 상한선을 지정해 줘야 돼요. 페이지 넘버 곱하기 10 하고 1 플러스 페이지 넘버 곱하기 10. 자, 이렇게 해주면은 0번 페이지 넘버가 0이면은 0부터 10까지. 0부터 10까지라는 말이 이게 파이썬에서 배열해서 0, 10 적으면은 0번부터 9번까지 데이터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 로직을 통해서 우리는 is last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여부를 줄 수 있고 해당하는 데이터를 줄 수 있어요. 실습일 때는 아까 적은 것처럼 패스. 그리고 아래 로직에서 추가된 게 사용자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회할 때 고유 아이디, 이름, 완료 여부. 이거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제가 적어야 되겠네요. 이 is last 페이지 추가되고 여기에 사용자 유저 아이디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거를 빠르게 추가해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부터 어딨냐 일단 출력 필드가 이름하고 왜 이러니? 유저 아이디가 들어가야 돼요. 사용자 아이디. 저장을 해서 푸시를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도커를 받으시면은 이 화면이 적용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도 이 화면으로 띄울게요. 도커는 잠시 내리고. 자, 이 화면을 띄우면은 사용자 아이디가 추가됐죠? 유저 아이디를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유저 아이디 문자네. 유저 아이디네. 그냥 언더바 유저 아이디로 내려주는 게 아니라 유저 언더바 아이디로 내려줘야 돼요. 또 바꿔야 되겠네 이거. 왜 여기는 유저 아이디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입력이 유저 아이디인데 출력이 유저 대문자 아이디면 안 되니까. 제가 만들 때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여기인데 여기를 유저 언더바 아이디로 바꾸고, 바꿀 수가 없네. 처리를 이렇게 놨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유저 아이디로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변수명이 틀리면은 실제 업무를 할 때 혼란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맞춰서 개발을 해주세요. 그걸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진짜 변수명 때문에 막 클라이언트랑 서버 개발자랑 많이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항상 통일되게, 보통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사전이 있어가지고 사전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없어요. 네, 일단 저는 그냥 유저 리스트를 넣을게요. 그리고 이제 태스크즈랑 마지막으로 아까 is last page 넣기로 했죠? is last page. 이것도 is last page 대문자네. 여긴 언더바로 되어 있는데. 아따,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유저 아이디고, 이거 올라올 때랑 내려갈 때랑 이렇게 규칙이 다르면은 제가 이거 너무 개발을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실제 이러면 안 돼요. 자, 됐습니다. 일단 조회는 됐고, 조회랑 같이 이제 생성할 때도 생성 부분도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추가를 할 때 유저 아이디랑 투두 이름을 올리는데, 원래도 투두 이름 유저 아이디를 올렸나? 아이고야, 이거 왜 일어나냐? 내가 뭔가 코드를 수정했나? 여기서 수정한 게 없는데? 여기서 이게 뭐가 안 된다네? 조회를 할 때 타입 리젝션이 나네?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되네. 넥스트 아이디 커런트가 없다. 아, 투두즈의 아이디가 없다고? 아,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에러가 나네. 와, 이거는 그거네요. 제가 알지 못했던 버그 중에 하나인데, DB에 투두가 아무것도 없으면 에러가 나네요. 아무것도 없을 리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네. 뭐 아무것도 없으면 에러 나니까 일단은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원래 디폴트로 몇 개가 들어가 있어서 에러가 안 났나 보네. 안녕하세요. 버그 발견. 스타트 데이트 대충 찍고, 스테이트형 던 펄스. 자, 만들었어요. 이제 에러 안 나겠죠? 이런 버그가 있었네요. 자, 아무튼 투두 생성 추가해 보면은, 아, 투두 아이디가 원래 있었구나. 이게 저희가 사용자, 지금은 이제 사용자별로 투두 리스트를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투두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 투두 리스트를 내려줄 때 전체를 내려주기 때문에 그 투두를 새로 만들 때
내려준 거에서 제일 마지막 번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뭐 현업에서는 발생을 안 할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1번, 2번, 3번, 4번이 있다고 치면은 이게 A 거고 B 거고 B 거고 A 거예요. A 사용자, B 사용자, B 사용자, A 사용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실습 2 같은 경우는 1, 2, 3, 4를 다 내려주고, 클라이언트에서 4번이 마지막 아이디니까 새로 만들 때는 5번으로 만들자라고 5번은 이 투두 아이디를 올려줬어요. 그럼 서버에서는 이 투두 아이디를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기억나시겠죠? 근데 지금은 만약에 내가 A라는 사용자면은 1A, 4A 이것만 내려가요. 근데 B라는 사용자라면은 2B, 3B 내려가요. 자, 이 상태에서 B가 새로운 투두를 만들고 싶으면은 이전과 똑같은 로직이라면은 마지막이 3번 아이디니까 4번으로 투두를 만들래 라고 할 거죠. 근데 4번이라는 거는 이미 A가 가지고 있어서 충돌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자별로 투두를 관리하는 방법에서는 클라이언트에서 아이디를 올릴 수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안 겹치는 거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용자는 투두 아이디를 올리지 않고 그냥 서버에서 새로운 투두를 만들고, 대신에 클라이언트도 이 새로 만들어진 투두에 대해서 아이디 값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버에서 만들고 나서 그 아이디를 주는 걸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서버에서 얘가 아이디 생성 만들어줘. 그러면 얘가 아이디 7번으로 만들어줄게 해서 7번으로 만들면은 이 7번을 응답으로 주면은 얘가 새로 만든 거는 7번이구나 하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디를 왜 줘야 되냐면은 저번 포스트에서 잠깐 말했는데, 이 클라이언트가 이 아이디가 뭔지 알아야지 나중에 이 투두를 삭제하고 싶을 때 나 7번 삭제해줘 하고난 아니면 나 7번 업데이트해줘 올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디를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서버에서 응답으로 받아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여기서 크리에이트를 할 때 원래는 투두 아이디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투두 아이디가 필요 없는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버전 처리를 해줘야 돼요. 투두 아이디 있을 때랑 없을 때로. 이건 좀 간단해요. 그래서 만약에 if 투두 아이디가 있다. 투두 아이디가 있으면은 기존처럼 만들면 돼요. 투두, 그러니까 실습 2인 거죠, 이거. 실습 2 헬즈. 시리가 자꾸 물어보네요. 태스크는 하고, 태스크는, 왜냐면 이 태스크를 하는 이유는 응답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대신 투두 아이디가 없으니까 투두 아이디 못 넣죠. 이제 투두 아이디를 못 넣으면은 장고에서는 그 아이디를 자동으로 생성해주기 때문에 어떤 다음 번호에 유니크한 아이디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리스폰으로는 딕트로 태스크 그냥 아이디는 태스크.id 이 아이디 값 내려주면 되죠. 여기 보시면은 추가하고 나서 출력 필드가 없네. 제가 자꾸 빼먹었네요. 강의를 해서 다행이네. 그냥 블로그만 보신 분들은 지금 좀 의아해하고 계시겠는데, 이 푸터에 출력 필드에 아이디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스트링이 아니라 인트로 내려갈 텐데, 인트 생성된 투두의 아이디 됐습니다. 또 푸시해야 되겠네. 커밋하고 푸시. 자, 여기 나오죠? 아이디 값을 내려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이디를 내려주는 걸로 됐습니다. 자, 이제 됐어요. 이제 해볼게요. 난 서버 7로 로그인을 했고 1번 투두, 2번 투두, 3번 투두, 4번 투두, 5번 투두, 6번 투두. 잘 되고 있나? 응, 잘 되고 있죠? 7번 투두, 8번 투두, 9번 투두, 10번 투두. 자, 여기서 지금 0번째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전은 안 갈 거예요. 그리고 이후도 안 가겠죠. 왜냐면은 이 10개를 조회했을 때 다음 페이지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11번 투두를 만들면은 어허허, 어디 갔니? 쌉버그죠? 허허. 다시 서버 7 1, 2, 3, 4 하는데 되네. 아, 이게 클라이언트에서 11번에서 10번 넘어가는 순간 버그가 있네요. 여기서 10번에서 11번 투두를 입력하는 순간 11번 투두로 잘 가는데? 아까 버그 뭐 재현이 안 되는 버그인데 이상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1번 투두 페이지가 잘 되죠? 12번 투두. 이것도 잘 되는지 한 번씩 눌러보고요. 여기서 아까 말한 게 5번을 지우면은 여기 11번이 오잖아요. 그럼 다음에는 이게 11번부터 원래 20번이 와야 되는데 12번이 앞에 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첫 번째 페이지 그냥 위에서부터 쭈루룩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걸리지 않겠지만, 중간에 뭐 하나 삭제할 수 없겠지만, 물론 내가 다음 조회하는 사람인데 내가 다음 조회를 하는데 내가 이걸 지우면서 다음 조회를 할 수 없으니까 나만 사용하는 거니까 뭐 상관이 없겠죠. 대신 게시판이나 그런 것처럼 막 사용자들이 막 글을 막 썼다 지웠다 하는 경우에는 내가 이 다음을 누르는 순간 누군가가 데이터를 삭제해가지고 안 보이거나 똑같은 게 보이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홈페이지 같은 데 보시다가 막 대충 만든 홈페이지 같은 거 보시면은 이 게시글 막 다음 넘기는데 같은 글이 계속 보이는 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페이징 처리를 잘 못해서 그런 거고요. 일단 조회됐고 생성하는 거 됐고, 그리고 뭐 업데이트나 삭제 같은 거는 바꿀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페이징을 잘 끝마쳤습니다. 페이징을 끝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원래 이번 시간에 하기로 했던 공통 파라미터로 데이터를 빼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용자 유저 아이디를 지금 무조건 받고 있잖아요. 조회할 때도 받고 있고, 근데 삭제나 지금 수정할 때는 받고 있지 않는데, 원래는 삭제나 수정할 때도 유저 아이디를 받아서 정말 삭제하고자 하는 투두가 그 사람 올라온 유저 아이디의 것인지 비교해서 확인을 하고 지우거나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런 로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력으로는 무조건 유저 아이디를 받을 건데, 저희가 항상 이 데이터 영역에다가 유저 아이디를 받으려면은 저희가 API를 계속 만들 때마다 유저 아이디 필드를 넣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통 영역으로 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 가면은 생소하게 들리는 단어들이 있는데, 공통 소스? 공통 영역이라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실 거거든요. 도대체 공통이 뭔지를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아니, 개발은 개발인데 공통이 뭐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공통이라는 게 이제 뭐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함수들 같은 거거든요.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시면은 뭐 객체 지향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 함수를 재사용할 수 있는 게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것처럼 재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을 공통으로 관리하는 팀이 있어요. 팀이거나 뭐 어떤 개인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냥 소스 코드거나, 그래서 공통 영역을 관리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필요한 함수들을 저희가 가져다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저 아이디도 똑같이 공통 영역으로 빼놓으면은 무조건 클라이언트가 올리면은 그 아이디를 찾는 거를 함수를만 호출하면은 사용자의 아이디를 뺄 수 있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상속 같은 게 좀 들어갈 텐데, 이런 공통 영역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갔을 때 그 소스 분석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남이 짠 소스를 보는 게 어려운데 얘는 유저 아이디를 어디서 가져왔는데 어디서 가져온지 도저히 모르겠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공통 영역인 거죠.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공통 영역에서 이뤄지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그 AP 좀 표면적인 소스상에는 숨어져 있어요. 숨어져 있다라 하기보다는 찾기가 힘들게 돼 있어요. 충분히 찾으려면 볼 수 있는 곳에 있지만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되게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공통 영역이랑 뭐 에러 코드 추가 같은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은 좀 페이징에 대해서 길게 얘기했는데 뭐 사실 CRUD랑 페이지만 알면은 어느 정도 웬만한 API는 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버 개발자로서 AP는 웬만하면 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API 인풋 아웃풋 만드는 거는 여기서 끝날 것 같고 대신 이제 공통 파라미터 하는 부분만 하면은 웬만큼 이 REST API 만드는 부분 끝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그 공통 처리하는 부분이랑 에러 코드 하는 걸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